왜 25만원? 한 100억씩 주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비판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원하자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안이 못마땅한지 발끈했네요.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원고에 없던 썰을 풀었다는데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알고 보면 대통령의 참 엉뚱한 설명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비판하며 코로나19 당시 미국과 유럽의 재정지원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미국이 생계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유럽이 영업활동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이 설명은 전국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주면 경제가 폭망할 거라는 자신의 경제 논리에 반대되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는 미국이 국민 대부분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였고 유럽은 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대출 등에 초점을 맞췄었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성장률 격차가 크게 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팬데믹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소비 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미국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유로 지역에 비해 소비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로 소위 헬리콥터 머니를 정책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통해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답니다. 즉 미국은 연방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뿌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자신들 입맛대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었다는 의미겠지요. 반면 유로 국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재정위기를 경험했던 아픈 기억이 있고 중앙집권화된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조직도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 운용에 신중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선별적인 현금 지원 방식을 사용하여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기 회복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한 재정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면 현재 한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경제 불황 여파를 줄이려는 미국식 지원에 가까운 정책으로 이미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 재정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돌아보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때마다 포퓰리즘이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온 세력은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임기 내내 재정 건전성을 신봉하면서 가계에 대한 보편적 직접 지원보다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고집해왔습니다. 정리해보면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비교한 것은 넌센스 같네요.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비판하기 위한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생활지원 자금으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데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논쟁으로 치부하고 정치 공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처럼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는 없으니 재정 상태와 여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만 대통령이라면 왜 25만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비아냥대기 전에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국민 생활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듯 얄팍한 경제 지식으로 나라 경제를 말아먹으면 안 되겠지요.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불출석한 이유는 뭘까? 부속실장이 임성근, 이종호와 단톡방 멤버라는 설이 있는데 정말일까? 부속실장이 VIP 경로설의 키맨, 임기훈과 업무 관련성도 없다는데 왜 굳이 통화를 했을까? 부속실장의 내선 전화가 혹시 천공인가? 부속실장은 공식 라인인가? 비공식 라인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문고리로 불리는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VIP 경로설 당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날짜에 총 6차례 10분 21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또한 박정훈 대령에게 국방부 외압이 집중된 날을 포함해 9차례 16분 정도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통화는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국가안보실 회의 시간보다 먼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강 실장과 임 비서관의 당시 통화는 지난해 8월 8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회의 일정 조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조국 대표는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거의 모든 자리에 배석하는 사람이며 청와대 근무 경험상 부속실장이 자기 업무로 비서관과 통화하는 예는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전달하는 핵심 중의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종대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멤버로 있는 단톡방 네트워크가 있다 하던데 공수처 수사나 특검으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비선의 실체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에서 여러 의원들이 800-1000-1000이 누구 전화번호냐고 질의했을 때 비서실장도 내 거 아니다. 안보실 차장도 내 거 아니다고 했고 지난해 이종섭 전 장관도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 전화번호는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그럼 김근희 전화번호냐고 물었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모두 밝힐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러고들 있으니 누가 대통령실의 실세인지 감을 잡게 해주네요. 한편 강희구 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절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속실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반박했답니다. 윤 정부에서 차관급 인사인 강희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당선인과 눈빛만 봐도 뜻이 통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고 윤과 20년간 함께 근무한 측근으로 검찰에서 수사, 기획, 행정 업무를 경험했고 청와대 행정관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비서실에서 특활비 전달 등에 관여했던 핵심 참모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과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통합해 하나의 부속실로 기능을 합치면서 강희구를 부속실장으로 임명하여 그에게 김근희와 관련한 업무도 함께 맡긴 것으로 짐작됩니다. 문제는 부속실이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하는지 김근희가 지시하는지 드러나지도 않고 대통령실 예산을 대통령이 쓰는지 김근희가 쓰는지 알 수가 없고 게다가 대통령실 5층에는 김근희 접견실이 따로 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저 공사 입찰과 지출 내역도 불투명합니다. 그냥 국가기밀이라고 퉁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통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이는 국가 권력이 구중궁궐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합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에서 의원들이 명품백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회의록이나 속기록, 기록물 명부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밀을 이유로 의원들의 제출 요구도 거부했는데요. 뭐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숨겨야 할 것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가 비선 라인, 비공식 라인으로 국정을 논의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